조선일보 같은 곳들 보수 매체에서 50원의 폭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남미의 과잉복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충돌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수 매체들은 진짜 무슨 일만 터지면 남미의 과잉복지라니 뭐 좌파 정권의 폐해라니 얘기하는데 칠레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고 OECD 국가예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 1인당 GDP가 우리나라 한 뭐 60%? 우리보다 낮은데 2만 달러. 남미에서는 가장 높은 편인데 그래도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단 말이죠. 근데 그 중위권 평균 그 급여가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한 달 월급이 50만 원대인데 지하철 요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50번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그 소위 한 달 급여의 상당 부분이 교통비로 나가게 생긴 거예요. 이전부터. 그런데 그 나라 부의 한 4분의 1, 뭐 좀 많게는 3분의 1을 1% 부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난 거죠. 이 대통령 본인이 또 억만장자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 회사도 갖고 있고 방송도 갖고 있고 뭐 축구팀도 갖고 있고 전형적인 이 남미의 독재자 부자들 이 사람이 독재자라는 게 아니라 억만장자의 스스로. 그런데 여기서 50원을 올리고 그러니 사람들이 열받죠. 열받았는데 하필 그날 그렇게 시위 몰려온 날 이 대통령이 자기 가족들하고 피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길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게다가 첫날 바로 군인을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한 10명 지금까지 17명인가 18명 사망하고 그중에 4살짜리 아이도 죽고 열받죠. 사람들이 화가 나죠. 당장 대통령은 자기는 억만장자에 사람들은 길거리 나와서 50원 때문에 항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맛있는 밥 먹고 있으면서 해피하게. 그리고 바로 비상사태. 우리 지금 계엄이죠. 계엄에 준하는 사태를 선언하고 군대를 투입해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게 무슨 과잉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나면 남미의 과잉복지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 조선일보 하여튼 소설을 써대는데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예. 그럴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빈부격차 가장 심한 남미 전체가 그렇지만 남미에서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도 이 정도인 거죠. 예.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집회를 보면 우리 촛불 집회가 얼마나 또 진화된 집회인지 촛불 집회 수출해야 돼요.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네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공을 세운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준 것에 대해서 장관을 낙마시키면 늘 줬었다면서 동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그렇겠죠. 예. 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일단 첫 번째로 음정을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맞는 음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를 이런 식으로 길게 또는 짧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제1회 피칭 페스티벌 대상. 프로의 기술보다 더 자연스러운 음색 보정 기술 보이스메이커 리라 아트 고등학교 재학생의 작품입니다. 지금의 삶을 배웁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하세요. 한국시의 NGO 활동가, 모바일 로보틱스 개발자. 누구보다 일찍 전문가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길.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잡을 검색하세요. 잡고 싶었다. 잡을 수 없을 때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한 대만. 그런다고 금연이 성공하겠어? 자, 받아. 근차병법. 근차병법? 혼자 있을 때보다 금연 성공률이 무려 6배가 넘는 금연치료. 금연치료 의약품까지 처방받으니까 이보다 좋은 금연 비법이 세상에 어딨겠어. 지금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까운 병의원에
병원에서 확실하게 끊어보세요. 절대금연 비법, 끈차병법, 골든등보 금연치료 프로그램 1577을 정보. 여보, 이 집 좀 봐. 너무 예쁘다. 그러게 이런 집을 지으려면 누굴 찾아야 하나? 건축 상담, 설계부터 감리까지 다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 김준식입니다. 집 지을 땐 먼저 국가 전문 자격자인 건축사와 상의하십시오. 건축물을 위한 설계부터 품질과 안전을 위한 감리까지. 건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국가공인 건축가입니다. 아하! 집을 지을 때는 먼저 건축사를 찾아야 하는 거였구나. 이 캠페인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서울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태양이 가정의 온기가 되고 바람이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세상.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선사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연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력이라는 에너지로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맑게 하는 그린 에너지로, 내일을 밝게 하는 긍정 에너지로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그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2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때문에 안양천 따라서 외곽 방면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양천로는 오금 지하차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3중 추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목동교부터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는 광명교 조금 지난 지점의 사고 다행히 정리는 됐지만 목동교부터 금천 사이 정체는 여전합니다. 목동교에서 금천 사이 이동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정체가 극심하다는 거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은 판교부터 반포 사이 14km 정도 밀립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자, 새로 등장한 개업 문건. 오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짧게 주변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따로 보다가 짧게 연결해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인터뷰를 간략 요약 먼저 하자면 이 문건은 실행하려고 만든 문건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도 보면 원래 이제 개헌 문건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군의 배치 상황 같은 것도 그 부대에 아마도 연락하여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넣다 뺐다 한 것 같고 그런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스터 플랜으로 2월 22일 날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노지가. 네. 그러니까 실행하려고 한 것이다. 구체적이다.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 이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결재란이 없다. 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네라도 네, 결재란이 없다는 얘기도 계속 의문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 문건은 철저하게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상정한 문건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보고서 뭐 이게 보고서든 뭐든 간에 이 문건 이전에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문서 한 짝이다. 그렇죠. 네. 이게 밀접한 하나의 문서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리고 이제 이 문건을 방어하는 쪽에서 주요 논리로 삼았던 게 그거거든요. 태극기 집회도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인용됐을 때. 근데 최근에 공개된 불기소장에 보니까 이 조현천 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시위를 또
후원했더라고요. 네, 태극기를 지원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무사가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 태극기 부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기무사에서 태극기 부대를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장용이죠. 말하자면 위장용인 것이고. 그런 변명을 믿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뭐 그건 뭐 전두환 쿠데타도 뭐 쿠데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면 모를까?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또 그리고 또 관련자들도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건 처음부터 탄핵이 기각되고 시위대가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위험해진 상황을 전전에도 만든 거다. 네. 네, 근데 그 신문에 기각된다는 보고서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죠. 없지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지금 그 군인권센터에서 네.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청와대 보고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취합했다고 네. 하면 이런 걸 보고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국정원, 기무사 이런 정보기관인데 그렇겠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보고가 2건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처음엔 4대4, 나중에 5대3. 그리고 저는 거기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처음에는 4대4로 팽팽한데 나중에는 5대3 기각으로 기울었다. 아니요. 오히려 한 명이 인용적으로 기울었다. 5대3. 네. 그래서 어떻게 기각을 확신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6이 안 넘으면 기각되는 거니까 아니 기각되는 거니까요. 아 당시. 예, 그렇죠. 탄핵은 그렇죠. 헌재가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6표 이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각적으로 두 보고 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딱 아기가 맞죠. 기무와 국정원이라는. 근데 또 당시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에 보고했대요. 예. 청와대라는 곳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당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인데. 네. 그러면 그 민정수석실의 보고라는 게 적법한 보고였다면 당시 대행한테 보고돼야 되지 않나요? 황교안 네, 대행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고리가 약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또 보면 적어도 이 두 개의 문건이 한 세트라면 기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 훌륭한 사람, 네, 황교안 대행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직무정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기각 보고가 없이 이런 보고를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윗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지금 윗사람이 지금 초죽음 직전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기각될지 예. 아닐지도 모르는데 기각을 그렇죠. 선정한 거기까지 보고서- 마음의 여유가 없죠. 보고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요. 이 예. 보고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니 그래 그러면 군은 어떤 준비를 해봐라고 이어졌다고 봐야 상식적인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라. 수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재란이 없다는 게 그렇게 연결해서 보자면 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걸 만들어 보라고 하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건은 뭐냐면 만약에 이건 추정입니다. 통수권자나 그 측근에서 계엄 준비 지시를 했다면 그걸 하명받은 사람은 이 보고서를 구구절절히 적어서 다시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실행 계획만 되면 왜냐하면 되는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실행 그래서 처음부터 결제 문건, 결제 박스가 없는 특이한 문서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결제 박스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왜냐면 결제할 수 없으니까 사인을 남기면 안 되니까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보된 게 아닐까 혹은 뭐 그 저는 측근에 간 게 아닐까. 그것보다는 예.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실행하라. 다만 준비하고 회람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것뿐이지 누군가의 결심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결심이 이미 섰다. 이미 결심은 됐으니까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보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짰다고 알리려고 한 건가? 뭐 그런 변호사님의 추론이 가능하지 않냐? 변호사님의 추정은 이런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의 결과로서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기각이 된다고 하는데 기각 후에 상황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기각 후에는 이걸 실행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결심을 위한 보고는 필요 없고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만 냈으면 됐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소위 이제 보고 손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
그 말을 처음에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리가 말은 있어요.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열악한 지위거든요. 그래서 복귀하면 대부분 사퇴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하면 대행을 맡았던 사람은 예의상 사퇴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때나마 자기가 최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죠. 잠깐 맡았던 사람은 위치가 애매하니까 사퇴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모든 그 역학 구도로 봤을 때 이런 굉장히 비밀스러운 문건이 그분께 보고됐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저는. 우리 흔한 말로 새칭 바지인데 그럴 때는 그 대행에까지 보고가 됐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문건을 만들 때도 기무사에서 철저히 법무실장을 배제했거든요. 네. 이런 문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조인을 어떻게 보느냐. 네. 계획이 끝난 다음에 수습할 때 필요한 사람이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과제는 위험한 요소로 봐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특성상 이런 이 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법적 책임을 네, 져야 할 그렇죠. 경우가 책임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황교안 대행께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 이런 문건의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고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네. 변호사님 보시는 거고,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그 불기소 문건을 보면 왜 불기소하였는가, 그 4번 정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만나긴 만났다, 이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보고받았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장 정도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변호사님은 이 라인, 보고 라인에서 아마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신 거고. 자, 첫 번째는 앞에 세트 문건이 있다. 틀림없이 기각 보고서가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각을 전제로 하여 그러면 실행할 계획을 만들어봐 라고 하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심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결심이 된 거니까.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사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라인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중에 앞뒤가 좀 안 맞다고 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만들라고 지시를 받아서 2월 22일 날 만들어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불과 5일 만에. 네. 너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